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전가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네. 반대로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가격은 못 올리고 있는 못 올리는 기업은 기업들은 이것부터 일단은 조금 뭐 멀티플이 계속해서 깎여 나갈 테니까요. 네네. 그래서 시장 좋을 때 막 밸류에이션, PER 위주로 멀티플이 이제 커지면서 올라갔던 주식들은 지금은 이제 멀티플이 반대로 쪼그라들면서 네네네.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EPS가 올라갈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그럼 어느 섹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큰 종목으로는, 큰 섹터로는 그래도 이제 저는 반도체 쪽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쳤다. 네, 반도체 가격도 바닥쳤고, 한번 뒤쪽을 한번 그러면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네, 요 부분인데요. 이거를 한번 보면,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도 네. 그냥 레거시 쪽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최악은 지난 것 같습니다. 레거시 네. 쪽도. 왜냐하면 이번 주에 대만의 이제 고밍치 애널리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중국의 스마트폰도 이제 바닥을 쭉 찍고 좀 돌아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 쪽도 그렇고 우리 기존의 이제 범용 반도체도 서서히 이제는 바닥은 좀 찍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반도체 안에서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좋은 것은 HBM하고 그나마 DDR5 요 두 개가 지금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TSMC가 최근에 이제 조금 엔비디아하고 티격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도 TSMC는 900만 원, 100만 원 정도, 네, 들여서 이제 만들어주는데, 네. 엔비디아는 가져다가. 얘네들한테 엄청나게 비싸게 파니까, 그렇죠. 야, 요거 우리한테도 좀 나눠달라고 이제 약간 협상을 네. 하면서, 왜냐하면 이거 뭐, 우리밖에 못 만들어주잖아. 자신감이죠. 네. 그죠? 엔비디아한테.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AI 쪽 서버의 가격이 전환 반도체가 너무 비싸지면서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뭐 D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 쪽 투자하는 일반 서버 쪽은 투자할 여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쪽 수요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 방어를 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쨌든 감산하고 투자 축소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해왔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네, 네. 예. 수요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뭐 투자 줄이고 생산 계획 하향 조정하고 공급 감소하고 뭐 요렇게 하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됐다가 또 요렇게 돌아오고, 반도체는 요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죠. 왔다 갔다. 좋은 그림인데요. 네네. 요거 저희 뭐 네. 디자이너 분한테 하나 부탁을 드려서 오. 그려왔습니다. 네. 멋있네요. 네, 이런 분들을 제가 모시려니까 비싸더라고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비용이 많이 든다. 네네네. 네.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이 이게 낸드 쪽인데요. 요게 이제 원가 이하에서 거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그나마 그래도 낸드 쪽에 기술력도 있고 그래도 BEP 정도 한다라면 네. 밑에 있는 회사들은 다 적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특히 예. 낸드 쪽은 네, 굉장히 낸드 쪽은 심한데. 적자였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걸 보니까 중국의 시안9을 이렇게 셧다운 시키고, 그래서 D램도 감산을 시키지만 낸드도 꽤 큰 규모로 감산을 시키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검은색이 낸드거든요. 네네. 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서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더 나빠질 게 없다라면 반도체는 그래도 좀 봐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경기가 또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못 살아나고 만약 침체되면 뭐 수요가 좋아져야 네. 되는데. 여기도 결국에 메모리 사이클이 대부분의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HBM과 DDR5가 물론 올라오곤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일반 이제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많이 못 벌어주면 생각했던 것보다 증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년도에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이쪽은 있고 지금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는 하이닉스에 그래서 컨퍼런스 콜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 정도에 있죠. 네,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는 또 항상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하면 홈페이지에 그 IR 자료를 게시를 해줍니다. 네. 거기 뽑아보면 저는 매 분기마다 그걸 뽑았을 때 항상 키워드가 눈에 보이는 거 다 HBM, DDR5 이것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그쪽을 지금 제일 자신 있게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저는 컨퍼런스 콜에서 그 부분은 되게 강조를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이번에 H100 다음에 B100도 우리밖에 못한다 등등 예를 들어서 강조를 많이 해서 여기에 뭔가 방점을 찍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여기 보면
HBM의 이 영업이익에서 기여도가 거의 없잖아요. 원래는 그죠? 내년도에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힘을 좀 컨퍼런스 콜에서 힘을 실어주면 네. 내년도 내후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을 조금씩 좀 시키고 있고 제가 이제 그려온 것도 있으니까 큰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HBM 시장이 뭐 이 좋아지는 거 다들 잘 하실 거고 이미 그죠? 이쪽만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쇼티지라서 여기서 하이닉스의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잘 나올 거라고 이미 시장에서 약간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결국 HBM과 DDR5 때문에 이번 분기의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HBM3E죠. 3E 5세대. 네. 요거를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또 하이닉스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예. 지금 이 시점도 하이닉스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거의 뒤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저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오늘도 우리 촬영하는 10월 20일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지금 플러스 났어요. 아, 그래요? 네. 하이닉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뒤에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기술적인 부분 뭐 등등 가지고 왔는데. 그러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저는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저는 구분이 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와, 멋있다. 알곡과 쭉정이. 그 시장이 가려준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이렇게 다 무너지는데 먼저 플러스가 나는 친구가 결국에는 시장의 안정이 찾았을 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도 사실은 아무것도 하기 싫죠. 이럴 때는. 그렇죠. 아침에 마이너스 3% 때는 사실은 보고 있으면 뭐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때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시장 대비해서 어떤 기업이 강한지 그리고 시장이 낙폭을 줄일 때 먼저 플러스로 돌아서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조금만 안정 찾았을 때 이들은 신고가를 다시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플러스 내는 걸 보면 시장의 환경만 조금 좋아지면 충분히 SK 하이닉스는 다시 신고가 갈 가능성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저도 그래서 지금 제가 제 계좌에 있는 네. 뭐 있나요? 아니 포트 중에서 뭐가 빨리 돌아섰는가. 역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애드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애드업이라는 게 이제 약간 비중을 조금 더 실어주는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애드업 전략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그래서 계좌 아예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이들 변했네. 대표님 또 워낙 바쁘시니까. 어떤 거 막 장대 양봉돼 있고 어떤 것도 여전히 장대 음봉이고. 그죠.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내가 추가적으로 더 태우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보다도 뭘 올라오지도 시장이 분명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땡겼잖아요. 그죠? 근데 내 주식 만약에 더 밀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건 뭔가 실적이 안 좋은 건가?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 건가? 뭐 어쨌든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약한 주식과 반등이 센 주식 뭘 택해야 되느냐. 물론 그때부터 좀 더 딥하게 세부적으로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그냥 쉽게 일반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장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초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제일 많이 빠진 주식이 일단은 먼저 튀어오를 수는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엄청나게 큰 것들 있죠. 낙폭과대. 낙폭과대죠. 보통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낙폭과대가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실 근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고점 대비 다 5, 60%씩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발빠르게 기술적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시장이 좀 플러스 날 때 일단은 제일 많이 빠진 부분부터 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좀 그들은 한번 반짝 올랐다가 결국에는 펀더멘탈도 되고 괜찮은 기업이 결국에는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오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오르는 기업 중에서 후보군은 저는 일단 그래서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도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저는 후보군 1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사실 하이닉스가 13만 원도 얼마 전에 넘어섰었고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뭐 반등의 폭은 훨씬 더 강하죠. 세죠. 그래서 요거를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한번 좀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좀 한번 해보면 예전에 이거 디램 업사이클 제가 이게 화면이 작아서 이거 조금 확대하는 돋보기를 최첨단 기능입니다. 최첨단 기능. 가지고 왔는데 이게 예전에 디램 업사이클 구간에서 PBR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요때 구간입니다. 빨간색 구간인데 그때 당시에 PBR이 1.3배에서 1.7배 그리고 1.6배에서 2배 이렇게까지 사이클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D램 이제 그 기업들, 메모리 네. 업체들 그 사이클이고 PBR. 요거는 삼성전자 PBR 멀티플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때도 삼성전자도 거의 1.7배에서 1.9배, 95배, 거의 2배까지 예. D램 사이클이 아주 좋을 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 한번 기억을 해보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왼쪽이 낸드 옛날에 엄청나게 고속 성장할 때입니다. 2000년도 초반, 네. 2002년에서 2005년도 그때 막 50%, 80% 성장할 때거든요. 오른쪽은 낸드가 아니라 요즘 핫한 HBM입니다. HBM. 예, 그 예상치입니다. 예, 대부분. 그렇죠. 네. 예, 이거는 과거에 보여줬던 그림이고 이거는 앞으로 25년도까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낸드 성장률하고 거의 HBM의 성장률이 비슷하게 이렇게 앞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도 낸드의 1등 주자인 삼성전자도 이렇게 매출 성장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HBM 쪽도 지금 80%, 90%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때 낸드가 고속 성장했을 때 PBR이 얼마까지 이제 받았는지 삼성전자가 네. 한번 참고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피크가 2배로 훨씬 넘었었네요. 피크가 2.7배, 와. 에버리지는 평균은 2배 초반. 그러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 그렇죠. 때. 상승 사이클, 메모리가 아주 상승 사이클이 잘 나왔을 때. 그래서 적어도 한 배 이상 추가적으로 업사이트가 이렇게 나왔더라 그때 당시에. 참고로. 지금은 네.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지금 제가 뒤에 그려왔습니다. 아, 네. 좀 요거 기다려야 제가- 되나요? 조금만 네. 한번 기다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네네.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네. 네. 요거 제가 다 한 땀 한 땀 그려왔거든요. 지금부터 예.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 13만 원을 이렇게 트라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돌파했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뭐 지금 이거 FWD12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2개월 후의 영업이익 예상입니다. 그죠? 컨센서스. 포워드. 네. 컨센서스가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올라가고 있는 있고. 그런 구간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분기별입니다. 3Q가 아직 발표 안 됐잖아. 그죠? 네. 그리고 4Q. 그다음에 24년 1Q. 드디어 24년 1Q가 되니까 흑자네, 흑자. 여기가 0이잖아요. 그 약간 희미한 네. 선이 BP, 네, 손익분기점. 내년도 1분기에는 SK 하이닉스 흑자 전환할 거야 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주가에서. 네, 그죠? 먼저 반영하는 네, 거죠.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3Q 실적이 예상보다 HBM과 DDR5 때문에 좋을 수 있다라는 지금 약간 후문이 다음 주 컨퍼런스 콜에 실적 발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예. 어제 기준입니다. 오늘 안 끝났기 때문에 네, 어제 기준으로 여기가 1.37배입니다. 예. 여기 그림 1.37배. 37배. 네, 네. 1.37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20년 동안에 아주 긴 사이클을 지금 그려온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20년 동안 아주 긴 사이클을 그려온 저 거기 때문에 노란색은 주가, 주가고 네, 하이닉스의 주가고 짙은 색이 PBR. PBR. 네, 근데 사실 PBR. 저 짙은 색도 PBR 하이닉스 1.0배 이하, 그쵸. 0.9배까지 갔을 때 항상 이제 사실 그때 사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삭발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쵸. 부르짖었는데 그때 그렇죠. 사람들은 욕을 하고 두려워하죠. 그쵸. 어우, 너 못 사겠어. 망할 것 같은데, 그죠? 그쵸. 네. 그때가 작년 연말 올해 초였죠. 여기 0.8배 정도까지 갔었죠. 네. 그리고 지금 1.3배까지 왔으니까 꽤 오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꽤 오른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D램, 낸드 뭐 이런 것들 메모리 업사이클 나왔을 때 그때 PBR 아까 나왔던 구간 있죠. 요 구간. 요때를 우리가 참고 삼아 한번 보죠. 참고 삼아 그냥. 네. 그때 보니까 여기가 2배잖아요. 그죠? 예. 2배. 그래서 지금 1.3배고 그래도 그러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와 여기 2배 정도 사이 정도는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HBM과 DDR5는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서 메모리 사이클도 지금 아까 가격 올라오는 것처럼 여기서 다시 내려가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면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는 그래도 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죠?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때도 뭐 이 정도 한번 움직임이 그리고 업사이클이 한번 나올 때마다 항상 하이닉스는 2배 정도씩은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갔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최근에 주가. 네, 최근에 주가를 제가 한번 그려온 건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중 바닥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11만 원만 와라.
나 하이닉스 살 거야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최근에. 입 벌리고 있을 때. 예.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저런 내용들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데 좀 싸게 사고 싶은 거죠. 그쵸. 단기적으로 주가가 0.8배에서 1.3배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사실 기다리는 기회는 잘 안 주는데.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 그거예요. 아, 6중 바닥 오면 나 살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그 박스권 상단이라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뚫고 갔어요. 네, 맞아요. 가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지지는 요거는 앞에는 제가 펀더멘탈을 이야기 드린 거고 네.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좀 약간의 제가 보는 팁을 말씀드린다면 요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요렇게 색칠해 놓은 영역 있잖아요. 저건 네. 어떤 의미예요? 요게 뭐냐면 음봉이 여기 다 음봉이거든요. 네네. 요게 음봉인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음봉이 지금 나란히 세 개가 서 있잖아요. 여기 구간에 그죠? 여기. 음봉이요? 네, 음봉이 나란히. 저거 흑산병 막 이런 거요? 뭐 흑산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음봉은 뭐죠? 우리가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잖아요. 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세 번의 음봉이 거의 시가가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밑으로 내려가는 네. 흑산병이 아니라. 네, 요 그냥 가격이 옆으로. 얼마냐면 123,000원 전후입니다. 12만 2,900원, 12만 2,800원, 12만 3,000원. 예.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게 시가부터 쭉 밀었는 거니까 저항이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저항은 돌파가 되면 그 다음은 탄탄한 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강력한 저항선은 강력한 지지선이 네,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매크로 때문에 빠지면 네네네. 이 12만 3,000원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분할 매수 1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뭐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지고 막 전쟁이 심해지면 사실은 빠져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네. 11만 원까지 와주면 오히려 이때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인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탄탄한 저항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가 제가 보는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거든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한번 보시면 저점이 어딘지 안 보세요. 아랫꼬리 단 위치. 제가 선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선을 그어놓고 기다리는 위치에서 딱 아랫꼬리 달고 지금 오늘 땡긴 거거든요. 이거 우연의 이치일까요? 이야, 신기하네요. 뭐 이거 참고 삼으면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오. 항상 근데 기술적 분석이 뭐 100% 맞지는 않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한 20년 동안 계속 이런 것들을 봐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지지와 저항을 저는 보면서 이제 좀 뭐 저게 지금 보거든요. 10월 20일 것까지 반영을 네, 하신 오늘 거예요? 제가 여기 와이스트를 오기 전에 캡처를 해서 온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양봉의 길이가 아마 더 커졌지 않았을까 싶은데 플러스 낙이 저는 거의 보합해서 캡처를 했으니까. 네네네. 네네. 그러네요. 네, 그죠? 양봉의 길이가 아마 조금 더 커졌을 것 물론 같은데. 저게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그건 거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만 그건 저기서 아닙니다. 밀리면 네. 더 밑에서 또 사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업황도 펀더멘탈을 좋아지고 우리가 있고.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뭐 11만까지 안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을 하려면 제가 보는 뭐 기술적인 약간의 지지 라인은 저 위치 정도에 있다라는 거 정도. 근데 이게 뭐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는 사실 지켜줄 수도 있는 거고 변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뭐 100%다 그죠? 완벽하면 100%는 없죠. 뭐 제가 뭐 KB증권 다니겠습니까, 그죠? 샀다 팔았다 열심히 하겠죠. 네. 사실 이게 바로 그 기본적 분석과 앞에서 말씀하셨던 메모리 반도체 낸드 어떤 업황 네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이제 같이 합쳐서 그쵸,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종합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는 거죠. 네. 판단을 이제 확률적으로도 하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좀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었죠, 참. 다 HBM 해갖고 다 지금 이제 하이닉스만 주목을 하고 되게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섭섭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6만 원대 후반에 계속 그냥 네. 아유, 하이닉스 날아가는데 이거 왜 뭐냐. 하이닉스 좋은 이야기만 하냐. 뭐 이렇게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68,000원대.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뭐 주간 단위로도 그렇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제가 이제 데이터들을 돌려보면 왠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이를 보시면 올라오는 각도도 이익 추정치도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각도랑 그죠? 네. 예.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각도는 약간 다르죠, 그죠? 예.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져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하이닉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거지, 삼성전자가 뭐 안 좋은 기업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뭐, 미인대에 어차피 미인 찾기잖아요, 우리가 네네네네. 주식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도체에서 업황이 돌았을 때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나은 걸 선택한다면 하이닉스 아닐까. 그리고 워낙 지금 뭐 HBM 관련해서 독보적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분기별로 이거 컨센서스를 그려보니까 삼성전자도 어쨌든 지금 보시면 3Q, 4Q, 내년도 24년 1Q 뭐 계단식으로 증익은 되는 것으로 일단 전망은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돌아서는 이 속도가 그죠? 이렇게 돌아서는 속도가 아직까지 크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진 않네요, 그죠? 컨센서스 네. 변화가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PBR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고 싶은지? 하이닉스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익히 뭐 저희 와이스트릿을 비롯해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HBM 쪽에서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더 빨리 가고 있고 네네네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면도 있어서 그래서 똑같은 PBR이라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PBR이 1배였다면 이야기는 좀 고민은 저는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이닉스도 3.7이고 어제 기준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두 개가 만났다면 그러니까 10월 19일 PBR 기준. 그렇죠. 종가 기준, PBR 기준으로 두 개가 만났다면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져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컨퍼런스 콜까지 있는 이러한 모멘텀까지 내가 좀 기대를 한다면 좀 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도 메모리 사이클 때는 같이 강인가요? 길게 봤을 때는. 근데 여기에서 딱 그 주린이와 그래도 좀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린이들은 삼성전자 아직도 6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13만 원 갔어요. 어우 비싸요. 그럼 싼 거 사야죠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택하는데 근데 고수들은 이럴 때 하이닉스를 택한다. 근데 그거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다 해봤을 때 이렇다라는 것도 여러분도 듣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네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섹터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시장을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게 또 하이닉스 관련 주들도 또 줄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더 베타가 큰 것들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테고요.